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뉴스에 의하면 국민의힘당의 혁신위원회 위원장 인요한 위원장이 더 이상 그 주어진 임무를 이룰 수가 없다고 사실상 혁신위를 해체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보도입니다. 40여일 동안 혁신위가 이룬 성과라고 한다면 홍준표, 이준석 씨에 대한 이 당의 징계를 사면한 건의를 최고위원회에서 받아줌으로써 그들 사면한 것 외에는 혁신위원장 인요한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한 분위기 쇄신 혁신을 위해서는 낙동강 벨트에 당선된 현직 의원 또 주요한 현직 당직자 가운데 뒤로 스스로 물러서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 험지에 나갈 마음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에 계속 당내의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그 대상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로 위세를 과시하고 또 김기현 대표 같은 이는 느닷없이 출판기념회를 울산 선거구에서 개최하는 등 그러니까 다선 중진 또는 낙동강 벨트 당선자들은 꿈에도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도 이제 벽에 부딪혀서 스스로 아마 물러설 채비를 하는데 만일 혁신위가 이렇게 끝나고 수도권 민심을 호전시킬 계기를 국민의힘당이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4월 10일 선거가 지금 선거 공고일로부터는 딱 100날 남았습니다. 100일. 100일 뒤에 선거 공고를 하고 그 15일 뒤에 선거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선거는 100일 남은 이런 시점에 이 상태대로 가면 국민의힘당은 망한다. 망해라. 이 말은 국민의힘당과 용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110명 정도 되는 그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을 151명으로 과반을 넘겨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168 그리고 그 우호적인 야당까지 합하면 170석이 되는데 만일 이재명 민주당이 40총선거에서 여전히 과반을 획득했다. 과반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개헌 또는 대통령 탄핵 저지선인 3분의 1 이하로 국민의힘당을 내려앉혔을 때 그 뒤에 오는 그 비극적인 현상은 지금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만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절반을 획득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당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재신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바로 탄핵 장외 집회에 들어가고 국회를 완전히 흐트러 버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 법원에 계류된 사건 미루고 검찰 수사 라인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탄핵 발의를 하고 이런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동강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탄핵을 발의했다가 본인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표결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동강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이동강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직무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어떤 것인지 민주당 말로 갖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거는 탄핵 사유는 이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방송통신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제재도 가하고 이를 척결하겠다. 그 말에 대해서 너는 이놈 건방진 놈이다 이게 네가 함부로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동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놈 건방지다는 거예요. 한때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발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그 탄핵 사유가 뭐가 되냐 했더니 이 어린 놈이 건방지다는 게 이유예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갖고 지보다 나이 많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말로 받아치기나 하고 이놈 어린 놈 건방진 놈이다. 이런 놈. 그 이런 놈이라는 것이 탄핵 사유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 과반을 얻거나 그 이상 얻으면 날개가 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붙이는 그거는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입법 독재를 펴는 국회에서의 거대 여당, 국회에서는 이재명 당이 여당이죠. 요 소수야당, 요걸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내부에서 추진하다가 혁신위까지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당에는 제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부류는 내년 총선거, 4월 10일 총선거에 국민의힘 당이 굳이 과반수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백석, 미달, 그 대통령 탄핵,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살기만 하면 과반 획득 안 되고 대통령이 탄핵 당해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국민의힘 당이 뿌리가 뽑히지 않은 한 나는 그 당에서 기득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에서 당대표 할 수 있고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 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통령 선거 빨리 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외에 대통령 후보감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는 물론 이준석, 유승민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 부류는 과반수 이상은 획득해야 되겠다. 그런데 수도권의 선거를 위하고 수도권의 민심을 바라봤을 때 낙동강 벨트에서 일부 좀 물러서서 변화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왜 내가 해당되느냐. 나는 내 선거구가 탄탄한데 또 공천받을 텐데. 그러니까 과반 획득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희생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류가 엄존하는 한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가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고 난다면 내년 선거는 보나마나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는 투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의 날렵하고 날쌘 아주 유효한 공정폭격기가 나타나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세워가지고 요행수를 바라는 심정으로 영남권 벨트의 이 기득권자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킨다. 그건 요행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은 모든 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라도 험난한 길을 선택해야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고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선각적, 지사적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면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 그래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도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단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비로소 과반 획득에 근접하게 되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